예, 17번째 파트입니다. 첫 번째 지문이고요. 17번째 파트에서는 우리가 집중적으로 배워볼 내용이 could에 대한 겁니다. could는 보통 can의 과거라고만 배우는데요. 사실 could는 can의 과거인 건 맞지만 could가 can의 과거이기만 한 건 아닙니다. 이것을 혼동하시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제 책에도 많이 설명했지만 could는 can의 시간적 개념이랑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could는 우리나라 말로 굳이 비유해서 설명드리면 뭐뭐일 것 같은데 정도의 느낌입니다. 그죠? 가능성만 좀 더 떨어뜨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could가 과거이면 과거에만 쓰여야 되는데 사실 could는 현재도 쓰이고 미래 시점에도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점이랑 전혀 상관이 없죠. 왜요? 모든 시점에 다 쓰이니까 시점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확실성의 개념으로 봐야 정확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서도 뭐뭐일 것 같은 데는 나 어제 밥 먹은 것 같은데?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마 내일 학교에 못 갈 것 같은데?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겁니다. 뭐뭐일 것 같은 데가 설명하는 건 가능성일 뿐이지 시점이랑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죠? 우리나라 말에서도 그런 느낌으로 could가 쓰여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뒤로 가면서 계속 하나씩 할 거고요. 일단 첫 문장부터 보면서 우리가 해석할 겁니다. 첫 문장 여기부터인데요. 사실 여기 Q랑 A라고 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인터뷰 내용을 발췌한 겁니다. 타임지에서요. 이 타임지에서 있는 내용은 바로 이 Fresh Off the Boat라고 하는 이민자의 삶을 다룬 TV쇼가 화제가 됐기 때문입니다. 미국 역사상 아시아계 이민자, 동양인 이민자의 삶을 다룬 TV쇼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 나온 겁니다. 그래서 화제가 됐던 거고 생각보다 재밌습니다. 사실 인기가 있고 평점도 10점 만점에 8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가장 익숙한 배우는 바로 이분이죠. 사실 이거는 중국계 이민자의 삶을 다룬 내용이지만 이 주인공인 남편분은요, 남편 역을 맡고 있는 분은 한국계 이민자입니다. 한국계 미국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는 The Interview라고 하는 영화에서 김정은 역할을 맡아서 우리나라에 잘 알려진 배우시죠. 그래서 해석을 한번 해보죠. 그러면 벌써 시작하자마자 could가 나왔습니다. Could you talk about the show's balance of relatability and specificity?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사실 상충되는 단어입니다. 연관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관련성, specificity, 이거는 특수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아시아계 이민자라면 미국에 이런 것을 다 공통적으로 경험해요. 그죠? 그런 것도 있지만 내 가정은 저 가정과 다 똑같진 않죠. 같은 아시아계 이민자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경험만 하나요? 분명히 다른 점이 있을 겁니다. 지역마다 그리고 가정마다 다 틀리겠죠. 그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밸런스를 잡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라고 물어본 겁니다. 이 첫 번째 인터뷰 하시는 분이. 그죠? 여기에 디렉터인 에리 웡입니다. 타이완계 사실 이민자인데요. 그 사람이 이 책도 썼고 이 내용도 실제로 TV쇼를 디렉팅하고 있습니다. 감독으로서. 이 사람이 대답한 겁니다. There are gonna be people who are like 이런 사람은 아마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 Like Wait a second, my family doesn't do that. Or my Asian supermarket doesn't do that.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런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잠깐만, 우리 집은 저렇지 않은데? 잠깐만, 내 아시아계 그 슈퍼마켓 주인은 저렇지 않은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Great, 그거 괜찮은 거예요 라고 얘기합니다. 왜죠? That means 이걸 뭘 의미하냐면 We are actually not doing stereotypes because you are saying to us that your family doesn't do that. 그러니까 당신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We are not doing stereotypes를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You are saying to us, 당신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데디아가 설명할 겁니다. Your family doesn't do that. 당신의 패밀리는 우리가 보여주는 이 TV쇼의 모습이랑 다르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거기에 어떤 특정 스테레오타입이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의미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보시죠. You can't please everybody. 당신은 뭐뭐 할 수 없어요? Please. 이게 동사로 쓰인 겁니다. 지금 그죠? 동사로 please가 쓰이면 만족시키다. 아니면 기쁘게 하답니다.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는 없대요. 이게 무슨 말이죠? And you don't want to. 그리고 당신은 그렇게 원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that's when things becomes watered down. watered down이 뭐죠? 묽게 만드는 겁니다.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런 느낌인데 다시 말해서 스테레오타입만 얘기하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묽어져요. 묽어지면 맛이 없어지죠. 음식이. 그죠? 그렇게 되는 것이 이렇게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뭐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하면 워럴드 다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 문장 여기부터인데요. We shouldn't be a voice for all Asian. 우리라는 것은 지금 이 TV 쇼를 제작하는 사람의 팀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이 쇼는 shouldn't, 뭐뭐 하지 말아야 될 것 같대요. Be a voice.
어떤 목소리가 되지 않아야 되겠대요. 뭐를 대표하다는 뜻으로 쓰인 겁니다. A voice for, 뭐뭇을 대표하는 목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에이시안을 대표하는 목소리가 되고 싶지 않대요. We are such a varied group. 우리 아시아 그룹은요, varied group, 굉장히 다양한 그룹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데디아가 설명할 거죠. There's no one show. 거기서 어떤 하나의 쇼가 있을 수 없대요. 어떤 쇼가 있을 수 없어요? Can't be like 이렇게 되는 그런 쇼는 있을 수 없대요. 뭐요? This is what Asian American looks like. 이게 바로 에이시안 아메리칸 가정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대표할 수는 없대요. 왜냐하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이것이 그겁니다. 이렇게 하나의 솔루션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어떤 스테레오타입이 있으면 안 되고 그럴 수도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인터뷰에서 그 디렉터가. 그래서 but we are given. 우리는 근데 뭐예요? 무엇을 받고는 있어요. 무엇이 주어졌죠. burden은 뭐죠? 짐이에요. 짐은 부담이죠. 여기서 어떤 부담이냐 하면 대시 받은 게 앞의 문장이죠. 에이시안 아메리칸의 모습이라는 것은 이런 거야 라는 전형을 보여줘야 된다는 부담을 좀 받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한 번도 이런 것을 보여준 적이 없기 때문에 한 번쯤은 이렇게 보여줘야지 하고 나서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도. 그래서 그런 부담감은 있죠. 그래서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되나 이런 고민은 많이 하고 있겠죠. 지금 이 디렉터가. 그래서 because we are so rarely,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굉장히 rare, 거의 없대요. 뭐가 거의 없어요? represented 된 적이 거의 없대요. 뭐죠? 우리가 노출되거나 우리가 프리젠테이션 한다고 하죠. 그게 뭐예요? 발표하는 거잖아요. represent는 뭐죠? 우리가 노출되고 표현되는 겁니다. 에이시안 가정에 대한 삶은 미국 미디어에서 거의 다뤄진 적이 없기 때문에 다양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굳이 모든 에이시안의 가정을 대표할 필요는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해석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지금 쿠드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파트이기 때문에 우선 이 필기한 건 다 지우고 간단하게 Fresh Off the Boat의 트레일러를 한 몇 초 동안 본 다음에, 왜냐면 이걸 전혀 안 보신 분은 이게 지금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실 테니까 그걸 보면서 이 지문은 마무리하고요. 내용은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중점적으로 봐야 될 쿠드와 켄에 대한 비교를 통해서 쿠드에 대한 설명을 더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Meet the Wongs. I'd like to introduce you to Gungi Guy. Call me Eddie. Thank God. Inspired by a true story. Can I just get my check? My son got straight A's and I told my wife I love her. Please bear with us. We're going through a rough patch. 예, 잘 보셨나요? 예, 그래서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첫 문장에 나오는 쿠드와 이 뒤에 켄트와 켄이 쓰였는데요.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켄을 쓴 이유는 확실성이 쿠드보다 더 높이고 싶어서 쓴 겁니다. 사실. 그죠? 어조가 쿠드보다 켄이 더 확실성이 조금 더 높아요. 더 확신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문장을 보면 You can't please everybody.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기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쿠드보다 강하죠. 확실성이. 그리고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쇼도 이게 바로 에이시안 아메리칸의 삶을 대표하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쇼는 없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조가 쿠드보다 더 강하죠. 지금 설명할 포인트는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질문은 쿠드로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은 뭐예요? 쿠드를 써서 질문하면 캔보다 더 공손하다라고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책도, 저도 10년 동안 영어를 배우면서 단 한 번도 그럼 왜 쿠드를 쓰면 캔보다 더 공손하게 들리나요? 이걸 설명한 책을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아마 여러분들 못 봤을 겁니다. 왜 그럼 쿠드를 쓰면 캔보다 더 공손하게 들리죠? 왜죠? 왜냐하면 앞서 설명 처음에 드렸던 것처럼 쿠드는 사실 시간적 개념보다는 확실성의 문제입니다. 쿠드를 쓰면 캔보다 더 불확실해요. 그래서 그만큼 가능성을 뒤로 물리는 겁니다. 확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확실성이 떨어진 만큼, 뒤로 물러난 만큼 상대방에게 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커피숍에 가서 주문을 하는데 커피 하나 줄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것도 공손하게 들리죠. 다시 한번 확인하니까. 근데 더 공손하면 쿠드를 써서 만약에 설명한다면 혹시 제가 커피 하나 받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당연하지만 훨씬 공손하게 들리죠. 가능성을 뒤로 물려버리니까. 그래서 캔 대신 쿠드를 쓰면 더 공손하게 들리는 거예요. 이해가 가셨나요? 이 개념을 모르시면 안 됩니다. 이 개념을 모르면 영어를 언어적으로 쓰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언어가 규칙이 아니라는 것의 핵심은 조동사를 배우면서 제가 깨우쳤거든요. 조동사를 배우면 사실 영어도 언어다라는 것을 깨우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규칙이 사실은 다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고 문법 책에서 취해야 될 건 여러분들이 참고만 할 뿐 맹신하지 말아야 된다는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죠? 문법은 그냥 가이드라인이에요. 여러분들이 문법을 완벽히 외우면 두 번째 단계는 중급자가 넘어가면 뭘 해야 되냐면 자기가 알고 있는 문법을 다 파괴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문법이 너무나 확실하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서 문법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문법을 가지고 놀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분야에서도 다 이렇게 똑같이 해요. 미술도 처음엔 뭐예요? 다 앞에서 선조들이 했던 내용을 똑같이 복습합니다. 답습해요. 완벽히 내가 남들이 할 수 있는 것만큼 할 수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 스스로 그 스타일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자기만의 스타일을 만들어요.
남의 스타일이 내 몸에 완전히 익혀진 다음에 그것을 파괴하고 나만의 스타일을 다시 만드는 겁니다.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남들이 했던 딱 정형화된 문법 다 외우셔야 돼요. 기초가 없다면. 따라 쓰기도 해야 되고 남들이 쓴 거 똑같이 복사해야 돼요. 그것이 몸속에 완전히 체득화되면 그걸 다 부셔버려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자기만의 스타일로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자기만의 스타일로 느낌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핵심이에요. 그래야 영어가 언어처럼 들립니다. 그 핵심 사항이 바로 조동사 파트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손한 것만 봤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또 쿠드의 다른 부분인데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